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아키 인하팀입니다. 저희는 AI와 BIM을 이용하여 인간행동 기반의 화재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건축 설계 과정에서의 안정성 평가 및 디자인 결정의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동인천의 한 학교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리모델링 전략은 독립극장, 전시관 등을 통해 쇠락한 인천 지역의 영화산업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극장, 전시관 같은 다중이용 시설인정과 더불어 동인천 지역의 쇠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1999년 호프집 화재 사건을 떠올리며 이 계획에서 저희는 방재에 관한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FDS, 엑소더스 등과 같은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존재했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연기, 화염의 흐름이나 탈출간 사람들의 밀도와 같이 물리적이고 수치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 사람들은 누구나 탈출구를 향해 최단 거리로 이동할 뿐 실제 탈출간의 사람들의 행동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BIM 모델과 유니티 기반의 AI를 활용하여 인간 행동 기반의 화재 시뮬레이션을 만들고자 했으며 우선적으로 시뮬레이션 속 에이전트들의 파라미터 및 룰을 정했습니다. 첫째로 에이전트들에게 시력을 부여하여 탈출구, 계단, 피난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요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요소들을 따라서 에이전트들은 밖으로 가는 길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건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건물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건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A그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B그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평시에는 두 그룹 모두 똑같은 가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에 연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탈출에 필요한 가시거리가 A그룹의 경우 4m인 점에 비해 B그룹은 13m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연기 속에서 A그룹보다 B그룹의 시야를 더 제한하여 길을 더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전트들에게 후각을 부여하여 연기를 감지하고 그에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길을 찾는 동안 걸어다니며 탈출구, 계단, 다른 사람을 감지하면 뛰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 에이전트들은 자세를 낮추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시야와 속도가 저하되며 장기간 연기에 노출될 경우 행동이 점점 둔화됩니다. 이상의 파라미터와 룰들을 종합하여 생성된 에이전트들입니다. 이렇게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 이후 건물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건물에 적용된 파사드 유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구부의 크기가 작은 유닛 1과 비교적 더 넓은 크기의 계구부를 가진 유닛 2가 있습니다. 어떤 유닛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BIM 모델을 통한 에너지 분석과 실내 조도, 그리고 미학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저희는 시뮬레이션까지 가미한 판단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화재 시 유리를 개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됩니다. 유닛 1의 경우 동일한 면적당 계구부의 넓이가 400제곱cm인 반면 유닛 2는 약 2배가량인 900제곱cm의 넓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화재 시 연기 매출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만큼 산소 유입이 늘게 되어 화재의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닛 2의 경우 유닛 1보다 연기의 확산은 더 빠르나 에이전트들이 노출되는 연기의 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A그룹은 파란색으로 지나온 길을 표시하였으며 B그룹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랜덤하게 공간을 탐색하다 탈출구나 계단을 발견하면 단계적으로 그곳으로 이동하며 최종적으로는 외부로 탈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각의 유닛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후 평균 탈출 시간, 에이전트들의 연기 노출도, 건물 내에서 탈출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오류에 의해 길을 찾지 못하는 에이전트의 수를 종합한 표입니다. 연기가 빨리 퍼지는 만큼 유닛 2에서는 에이전트들이 탈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며 건물 내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유닛 1이 유닛 2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유닛 1으로 이루어진 파사드가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BIM 모델에서 MEP 설비, 즉 공주 설비, 스프링클러, 배관 등을 계획할 수 있었고 각각의 안에 따르는 비용 또한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BIM 모델에서 스프링클러를 유니티로 불러들여 또 다른 시뮬레이션의 요소로 이용하였습니다. 물론 스프링클러에 파티클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이 파티클 시스템이 작동하여 발생한 물이 연기와 닿을 경우
연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BIM 모델에서 불러온 두 가지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대해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 탈출 시간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점이 파악되지 않았기에 배관 및 스프링클러의 단가가 더 적은 첫 번째 안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본 계획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BIM 모델에서 기둥, 내력벽, 보와 같은 구조체들과 MEP 시스템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지 간섭 확인을 진행하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별 작업 기간을 설정하여 스케줄에 따른 공정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한 무장의 계획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탄 에이전트를 배치하여 직접 플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계단밖에 없어 휠체어를 탄 에이전트가 대피가 불가능한 부분에 램프를 설치하는 등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유니티 AI를 통해 구현한 시뮬레이션은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여 에이전트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판단하고 탈출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법률상으로 혹은 수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공간일지라도 그곳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방제 계획, 무장의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했고, 그 해결책으로 BIM 모델과 유니티 AI를 통해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